정의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모든 것이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재산도, 학력도, 건강도, 심지어 성별과 인종까지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면 말이죠. 그 상태에서 당신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규칙과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인생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존 롤스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1971년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출간한 책 한 권이 전 세계 지성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정의론. 저자는 존 롤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정의와 공정성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참고 문헌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그토록 큰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롤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답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존 롤스의 생애와 그의 대표작 정의론을 함께 살펴보며 진정한 정의와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존 롤스의 생애와 시대. 존 롤스는 1921년 2월 21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여권운동가였습니다.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롤스는 어린 시절부터 정의와 평등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28년 7살이었던 롤스는 디프테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동생 바비에게 옮겼고 바비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후 또 다른 동생 토미도 롤스에게 옮은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두 동생의 죽음. 그것도 자신 때문에. 이 경험은 어린 롤스에게 엄청난 죄책감과 함께 삶의 불공정함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나는 살고 동생들은 죽었을까? 삶의 우연한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훗날 그의 철학의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롤스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1943년 졸업 후 그는 미국 육군에 입대하여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쟁 경험과 철학적 전환. 1945년 롤스는 태평양 전선에서 보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필리핀과 뉴기니에서 치열한 전투를 경험했고 일본 본토 침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롤스는 원폭이 투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점령군의 일원으로 히로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본 광경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민간인이 한순간에 증발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롤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롤스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롤스는 원래 성직자가 되려고 했지만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후 신앙의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선한 신이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는가? 그는 신학 대신 철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과 폭력, 불의가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롤스는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코넬 대학교와 MIT를 거쳐 1962년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9년 동안 한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1971년에 출간된 정의론입니다. 무지의 베일 혁명적 사고 실험. 정의론의 핵심은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무지의 베일입니다. 롤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회의 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자신이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 전혀 모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원초적 입장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앞으로 살게 될 사회의 모든 규칙과 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도 모릅니다. 무지의 베일이 당신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부자가 될지 가난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태어날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지 모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인종인지도 모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일지 평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어떤 사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안전망이 보장되는 사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 앞에 두 개의 사회가 있습니다. A사회 상위 10%는 엄청난 부를 누리지만 하위 50%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립니다. B사회 상위 10%의 부는 A사회보다 적지만 하위 50%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이 있습니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할지 모르는 상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B사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약 자신이 불운하게도 하위 50%에 속하게 되더라도 B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롤스의 핵심 통찰입니다. 진정으로 공정한 정의의 원칙은 자신의 이익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지만 제가 받는 위로의 크기는 유료보다 무겁습니다. 정의의 두 가지 원칙. 그렇다면 무지의 베일 뒤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에 합의하게 될까요? 롤스는 우리가 두 가지 원칙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각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자유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참정권, 재산권 등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자유는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효율성도 이 자유들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일까요? 무지의 베일 뒤에서 자신이 어떤 생각과 신념을 가진 사람이 될지 모르는 상태라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지위에 결부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출발선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지위 때문에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과 노력에 따라 누구나 원하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 원칙이야말로 롤스 정의론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이 말하는 것. 롤스는 불평등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면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혁신을 이루어내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의사에게 높은 보수를 주는 제도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A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급여를 주는 완전 평등 사회.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짐.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함. 비안, 의사에게 높은 보수를 주는 사회. 우수한 인재들이 의사가 되려고 함.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서비스가 개선됨. 가난한 사람들도 이전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받게 됨. 이 경우 비안의 불평등은 정당화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 어떤 불평등이 부유층의 사치만 늘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불평등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의 핵심입니다. 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재능을 타고났을 뿐입니다. 그 재능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재능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공동체 전체, 특히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때만 정당합니다.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재능은 내 것이고 내가 번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롤스는 묻습니다. 당신이 특정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순전히 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운의 결과를 왜 당신만 독점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판과 응답. 정의론이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비판. 로버트 노직 같은 자유지상주의 철학자들은 롤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인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물을 재분배하는 것은 일종의 강제 노동과 같다. 내가 번 돈을 왜 국가가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가? 노직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라는 책에서 롤스에 반박하며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 마이클 샌델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은 다른 각도에서 비판했습니다. 롤스의 무지의 베일은 너무 추상적이다. 우리는 공동체와 역사, 전통 속에서 사는 구체적인 존재인데 모든 것을 벗어던진 가상의 상황에서 정의를 논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롤스의 이론을 소개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의 비판. 수잔 몰러 호킹 같은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롤스는 공적 영역의 정의만 다루고 가정 내의 성별 분업과 불평등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진정한 정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롤스의 응답. 롤스는 이러한 비판들의 귀를 기울였고 1993년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을 출간하여 자신의 이론을 보완했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서로 다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이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은 무엇인가? 롤스는 자신의 정의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이론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이론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정의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많은 철학자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존 롤스는 2002년 11월 24일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 철학자들은 여전히 롤스의 정의론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습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정의를 논하려면 롤스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롤스의 사상이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정성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리한가를 먼저 따집니다. 하지만 롤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제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면 여전히 그것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더 공정하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둘째,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기.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회의 진정한 수준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인간답게 사는지로 측정된다.
이것은 복지 정책, 교육 정책, 의료 정책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셋째, 운과 노력을 구분하기. 롤스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누린 많은 것들은 당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재능, 부모의 재산, 건강, 외모, 심지어 노력할 수 있는 성격조차도 어느 정도는 운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대화와 합의의 중요성. 롤스의 정의로는 강요가 아닌 합의를 추구합니다. 공정한 조건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은 서로 다른 정의관에서 비롯됩니다. 롤스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따르는 것. 이것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존 롤스의 정의로는 단순한 철학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롤스는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폭력과 불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은 어떤 사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요?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나요? 우리의 제도와 정책들은 정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에 기초하고 있나요? 롤스는 완벽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정의는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매 세대가 새롭게 추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이루는 첫걸음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내가 무지의 베일 뒤에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